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계약 중개도 안 했는데 됐으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번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X네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는.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나오죠. 답은 5번이네요.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15일.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을 경우 틀린 것입니다.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2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소속공개사도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4번 을 소속공개사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소속공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갑 개업공개사도 해당 조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절대로 징역형 X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징역받는다 해서 X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네, 4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을이 개업공개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갑의 고의가실 없이 을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에만 받을 수 없죠. 2번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렇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갑이 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모르고 받았다. 모르고 받아도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법정 보수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잔금 치러야 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 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우리 암기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운영규정 위반, 거짓 정보 공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사망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죠.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 받지 않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니은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얼, 사망, 해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답 4번이네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번 X고요. 2번은 실무교육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따라서 틀렸고 3번은 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죠.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 될 사람이 실무교육 받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4번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 거래 사고 예방교육만 그래서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연수교육은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22번. 가태료 바르게 연결된 것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거기에 리얼이 틀렸는데 자격증 관련한 것,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취소 전부 시도지사죠.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리얼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증 교부, 반납은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미음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이렇게 가태료를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 이용을 한 개업공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을 해야 되죠. (3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그리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그 가로 안에 디귿 다음에 리얼이어야 하는데 기억이 다시 들어가 있죠. 리얼로 고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가로 안에 있는 것.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격정지 옳은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사유, 우리 암기 프린터 자격정지 사유 19번에 있죠. 19번 이중 금인 확인서.
개별 기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기억,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고요. 그 다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디귿. 리얼의 금지행위에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답 5번이네요. 다 맞네요. 24번에 5번. 25번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디귿 이중사무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리얼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미엄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네요. 미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죠. 1번 이행명령은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방치하면 100분의 10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한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두고 있습니다.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5번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이 아니고 1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27번 외국인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업,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되고 맞네요. 니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아니고 매매 계약은 특례가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가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판결, 신축, 정축, 개축 다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리얼에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관청에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아닙니다. 미리 허가받는 것은 군문자야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군문자야.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죠. 27번 한번 볼까요?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네요. 27번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27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7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2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접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는데 의견 청취는 없고요. 처음 지정할 때는 다만 재지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입니다. 3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허가가 면제된다 했는데 주거 18, 주거지역 182입니다. 상업지역 200, 공업 660, 066, 녹차 T100, 녹지 100이라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면은 있죠. 32번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미지정 90, 기타 250, 기농한, 임백천, 농지 500, 임야 1000 이하면 안 받고 초과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틀렸고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뿐이고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틀렸고 3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한 달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 폐업을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했는데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2019년 2월 8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에 종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4번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 8월 1일 업무정지 처분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렇죠. 갑이 2019년 1월 8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으나 폐업 신고를 했고요. 2019년 3월 5일 다시 2019년 12월 5일 날 등록을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1년 지났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년 3월 6일 폐업하였고 2020년 10월 1일 다시 10월 16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아직 3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3년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30번입니다. 30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은 소속공인회사 을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 했는데 병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직원을 외국인으로 고용해도 됩니다. 니은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죠. 을은 소속공인회사잖아요. 병이 보조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사후 10일 이내 하죠. 따라서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